오늘 기자회견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중고가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고 또 중교 수업이 시작됐지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교와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배경에 따라 교육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 기존에 있었던 교육 격차가 온라인 학습이 장기화되면서 더 심화된다라는 사회적 문제제기 앞에 지난주 개원한 21대 국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입법과제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에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코로나19발 교육격차 해소 4대 입법을 통해서 교육격차가 해소되는 장면을 연출하는 퍼포먼스, 그리고 각 당의 원내대표에게 서한문을 전달하는 순서를 가진 후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정지현, 홍민정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와 김태훈 정책부위원장, 양신영 선임연구원께서 차례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오늘 코로나19발 교육 격차 해소가 사회적 과제로 제시되는 현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4대 입법 과제를 촉구하려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지난 6월 5일 21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국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무너진 일상과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각종 민생 법안을 마련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를 떠올리면 국난 극복을 위해 땀 흘리는 21대 국회의 그림이 좀처럼 그려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21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하며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며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쉽사리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여야에서 20대 국회에 대한 반성과 또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또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며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페이스를 얼마나 잘 유지하며 결승선을 통과하느냐일 것입니다. 따라서 일하는 21대 국회는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국민의 요구를 기반으로 결정하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초중고의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교육 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교육 프로그램의 비율이 확대되면서 부모의 경제력, 학력, 교육열 등 가정 배경에 따라 기존에도 있었던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감염병 못지않은 재앙입니다. 2019년 한 해 국민들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 제도 내에 특권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이 온 국민을 몸서리치게 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소위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이 기존의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면 이는 21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초중고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학생들의 교육 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62.0%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32.4%보다 2배가량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자녀 유무별, 가구 소득별 모든 계층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국민 다수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우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취약 자녀를 둔 연령대인 40대와 50대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전체 대비 높았습니다. 이는 현 국면에서 실제 학부모가 느끼는 교육 격차의 체감도가 훨씬 높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별에 따라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남성 대비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앞선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제공되는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65.4%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잘 이해할 것이라는 응답은 25.6%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자녀 유무별, 가구 소득별 모든 계층에서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잘 이해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게다가 초중고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 10명 중 7명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것은 실제 학부모의 고충이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코로나19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 관련 법령을 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3.8%로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3배가량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자녀 유무별, 가구 소득별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응답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찬성 응답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가장 높고 경기, 인천, 서울에서 전체 대비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 찬성 응답은 50대에서 가장 높고 30대, 40대에서 전체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21대 국회에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하는 것을 뚜렷한 국민의 요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코로나19발 교육격차 해소라는 국민의 요구에 시급히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가 응답하는 길은 명확합니다.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벌과 채용 영역에까지 가정 배경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대통령도 언급한 교육제도는 물론이고 사회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4대 입법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입법 과제는 부모의 배경이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는 구조를 파악하고 이것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대물림되는 실태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 수업료가 200만 원에 육박하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을 시작으로 사립초, 국제중,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스카이대학, 전문직, 대기업, 고위공직으로 이어지는 특권 트랙은 2019년 국정감사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실례로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는 총 834명 중 7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서울 경기 출신인데다가 시신학교가 유치한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위 10개 시구가 모두 사교육 과열 지구였습니다. 월 200에서 300만 원을 호가하는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력이 영재학교 입학에 막대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출신은 대입에서 소위 명문대를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영재학교 출신은 학생 수 대비 35.6%가 서울대 입학하는 반면 일반고는 0.4%의 학생이 서울대 입학해 그 격차가 무려 89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격차가 다시 의료계, 법조계, 정계는 물론이고 교수, 대기업, 고위공직자 양성 트랙을 구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트랙을 깨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양산하는 특권과 대물림 교육 상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진단하는 도구가 절실합니다. 실태를 진단하고 진단한 지표와 통계를 바탕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후 정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전체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바로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같은 제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대통령도 여러 차례 특권에 의한 반칙, 불공정한 교육 기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교육부도 지난해 우리 단체가 제안한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조사 법제와 유사한 맥락이 정책인 교육 공정성 지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론의 지지도 높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법안을 21대 국회가 내놓는 것은 일하는 국회를 각인시키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입법 과제 두 번째는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추진학교 차별을 금지시키는 추진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입니다. 2016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에서 합격권에 들었지만 면접 점수 조작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된 피해자 기혁 씨는 올해 5월 하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혁 씨는 소장에서 하나은행은 출신 학교를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차별 행위를 했고 이는 조직적인 불법 행위라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청년의 호소는 취업의 관문을 한 번이라도 지나친 혹은 특정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 했던 다른 모든 청년들에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고통입니다. 하나은행을 포함한 기업들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채용 기회를 보장한다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사실상 명문대를 나오지 않는 지원자에게는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채용비리 감사가 대대적으로 행해졌을 때 서울대병원과 신한은행, 홈앤쇼핑,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과 은행권 등 기업 다수가 출신학교 등급제를 운영한 것이 발각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신학교 차별은 채용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업무 배치와 승진, 임금 등 고용 전반과 대입, 로스쿨 등의 대학원 입시 등에 만연한 상황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 도입되어 이런 형태를 바로잡는데 약간의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출신학교 차별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이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블라인드 채용 정책은 전체 피고용인의 9%가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어 나머지 91% 민간기업은 그야말로 무풍지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출신학교 차별 관행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으로 사라졌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학력 학벌 차별 관행 철폐를 국민들과 약속했던 만큼 현재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과 대입 블라인드 전형 유지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된 정책을 넘어 전체 기업과 모든 입시에 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2019년 교육부가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들은 입시, 학사,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또한 사교육 의식조사가 진행됐던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사교육을 시키는 원인 1위는 취업 시 출신 학교로 차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공교육의 황폐와 불필요한 과잉 사교육의 원인은 바로 출신 학교 차별 때문입니다. 출신 학교는 입학 성적일 뿐이고 인간의 능력은 20살 이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발되는 것이며 학교의 일반화된 이미지로 개인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이 붕괴되고 부모의 학력과 학벌과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대물림되며 그래서 어떠한 성취나 결과 즉 출신학교가 개인의 노력인지 부모의 조력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진 현실에서 출신학교 차별은 더더욱 불공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나눴는데 그중 스카이 대학생 부모의 고소득층 비율은 무려 40.5%에 달했습니다. 9분위는 월 소득 인정액 923만 원을 10분위는 1,384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김병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14년에서 2016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을 토대로 고소득층 비율과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비율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 상위권 6개 대학의 고소득층 학생 비중이 70% 내외에 이르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권력과 경제력을 획득한 가정의 자녀가 다시 교육을 통해 특권을 획득해 유리한 실질학교를 진출하게 되고 다시 권력층이나 고소득층 계층에 진입해 특권을 대물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부모나 가정의 배경에 따라 권력과 소득이 대물림되는 새로운 신분 사회를 역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학벌사회 해소를 위해 국민들이 선택한 대안은 추진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권 대물림 완화 방안으로 추진학교 차별금지법 찬반을 물었을 때 무려 10명 중 8명이 추진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20대 국회에서 추진학교 차별금지법 유사 재개정 법안이 14건이나 발의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추진학교 차별금지법은 상임위에서조차 치열하게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소통과 변화이라는 국회를 표방하는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이미 21대 총선에서 추진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의지를 밝힌 의원들과 정당들이 존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용훈 의원은 총선 3대 공약의 하나로 추진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였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추진학교 차별금지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정의당은 당 차원의 총선 공약으로 학력, 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추진학교 차별금지법 운동을 함께했던 서른 의원과 유사 재개정 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 심상정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21대 국회에 다시 입성하였습니다. 국민들과 했던 이 약속들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한국 사회를 왜곡시켜왔던 고질적인 학벌 사회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길은 추진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길뿐입니다. 네,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하는 세 번째 입법 과제는 대학 서열 해소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입시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가 부러워하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근래에는 촛불혁명을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와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세계인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여전히 높은 청소년 자살률, 또 교육 본질에서 벗어나 입시 전쟁터로 변해버린 교실 현장, 높은 사교육비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등 교육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과열된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대학 서열화에 있습니다. 소위 스카이대학, 인서울대학, 수도권대학, 지방거점대학, 지방사립대학 등으로 대학 서열이 고착화되어 있는 가운데 서열이 높은 대학 졸업자들이 사회 각 분야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취업과 승진 등 여러 분야에서 학벌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며 국민들은 서열이 높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과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5배에 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자원을 많이 가진 고소득층의 입시 경쟁이 유리한 현 상황은 교육개혁 균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서열화가 가져오는 폐해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대학 서열화 해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난맥상을 극복하면서 대학 서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일정한 성적 이상이면 더 이상 경쟁시키지 않고 대학 교육에 기회를 부여하며,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에게는 파격적인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의 과감한 개혁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대다수의 국가들은 고교 졸업시험이나 별도의 자격시험에서 최소한의 성적만 거두면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십 차례에 걸쳐서 입시 제도를 바꿔왔지만 학생들의 입시 고통 및 부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지난 2018년과 2019년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을 실시했지만 입시 문제의 본질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수시정시 비율 조정이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학생들에게 무의미한 학습량 경쟁을 시키지 말고 일정 성적 이상이면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추첨을 통해 지망대학을 배정하여 대학 서열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대학 서열 해소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경쟁과 선발을 위한 왜곡된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찾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고, 가계 경제 파탄의 원인이 되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며 고등교육 여건의 개선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교육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출산율 저하로 표현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간과하지 말고
21대 국회에서는 근원적이고 혁명적인 대학서열 해소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입법과제 네 번째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오명을 영유아 인권법 제정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에 대한 찬성 및 시급성 여부 등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영유아 조기 사교육을 제한하는 아동인권법 제정은 총 3,551명 전체 응답자의 90.4%가 찬성하여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중 시민선호도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인권법은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동인권법 추진에 한 발짝도 진전이 없는 동안 우리나라 아동의 실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아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27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의 70% 이상은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는데 학원 또는 과외 등 학습 관련 이유가 7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놀이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도 과도한 학구열이 1위, 학생이 놀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2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 압력으로 인해 우리나라 아동의 우울 및 불안, 공격성 등 마음 건강 위험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의 40.4%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27.1%는 우울감을 경험했다. 3.6%는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만 5세 이하 영유아 아동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로 초중고 단계에서 이루어지던 사교육이 영유아 단계로 내려오면서 영유아 사교육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5세 유아 중 83.6%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유은혜 의원실이 서울 경기 지역 학부모 총 7,6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만 3세에 영어 교육을 시작한 비율이 현재 고인은 3.2%에 불과했으나 현재 만 5세 유아는 27.7%에 달해서 10년 사이에 9배나 증가하여 조기 영어 교육 시작 시기가 초저연령화되고 있었습니다. 반일제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비용, 시간, 학습 난이도는 심각한 위기 수준입니다. 서울시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월 평균 총 학원비는 약 103만 원으로 우리나라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의 2배에 가까운 비용이었으며 최고 금액은 무려 월 224만 원에 달해 대학 등록금의 4배 수준으로 고비용이었습니다. 또한 교습 시간도 초등학교 1, 2학년 수업 시수에 대비해서 2.4교시나 많고 중학생과는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학습량과 난이도 면에서도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인 P학원의 7세 교재를 살펴보니 총 37권, 4,258면에 달했으며 읽기 난도 렉사일 지수가 중1 영어 교과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영유아 사교육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해치고 정신 건강을 위협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전문의의 80%는 조기 인지 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영유아는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으며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의존의 지속적인 증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밝혔고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휴식과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영유아 시기만이라도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과잉 교육 예방에 관한 영유아 인권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의 일상이 무너져 있는 지금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절망을 국민들에게 안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표방한 만큼 코로나발 교육 격차 해소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조속히 응답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더불어 향후 4대 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국민행동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가 위의 재정의지를 피력할 때 초정파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6월 9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다음은 국회에 재정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19발 교육 격차 해소 위한 21대 국회는
코로나19 발 교육격차 해소 위한 4대 입법과제 즉시 제정하라 하면 제정하라를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 발 교육격차 해소 위한 4대 입법과제를 즉시 추진하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 발 교육격차 해소 위한 4대 입법과제를 즉시 추진하라! 네, 다음은 코로나19 발 교육격차 해소 4대 입법을 통해 교육격차가 해소되는 장면을 연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다리 2개가 놓여 있는데요. 네, 저 사다리는 뭘죠? 교육 희망 사다리네요. 교육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도 하고 계층도 이동하고 그렇죠. 그런데 왜 사다리 크기가 다릅니다. 뭐 하나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하나는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명확한가요? 한 학생과 어머니께서 등장을 하는데요. 높은 사다리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부모님의 지원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학생 밀착 지도, 사교육, 입시 컨설팅 등의 다양한 지원이 있네요. 이 학생 부모의 지원을 받고 사다리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또 다른 학생이 등장해요. 혈혈단신인데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온라인 학습이 시작되는데 이 학생 컴퓨터 전원도 혼자 누르고 힘겹게 낮은 사다리를 올라가네요.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모의 지원을 든든히 받은 학생 너무 여유롭게 서 있습니다. 저게 뭔가요? 코로나19네요. 코로나19가 학생의 사다리를 공격하는데요. 금수저 학생 코로나19의 공격을 매우 쉽게 피합니다. 코로나19 다시 우리 힘겨운 학생을 공격하는데요. 학생 더 힘겨워집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들은 누구인가요? 평등권 방위대 출동! 네, 평등권 방위대 사법을 들고 나왔는데요. 우리의 레드 특권대물림 교육지표 조사 특별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들고 나왔고요. 핑크 영유아인권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옐로우 대학생활 해소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들고 나왔는데요. 특별법을 가지고 코로나19를 공격합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갔고요. 우리 학생들도 다시 일으켜줍니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가면 속의 학생 매우 웃고 있고요. 행복해합니다. 교육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 사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신 대학은 차별하지 마.